먼저 이제 대표적인 그 공공망 공격 사례 세 건이 있어요. 2020년도에 발생했던 솔라윈지 사건으로 이제 업데이트에 이제 악성 코드를 삽입해서 그 감염내 업데이트가 배포됐었죠. 그래도 미국 연방기관의 그 한 18,000개 기관이 감염이 됐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APT 서버에 이제 악성 코드, 썬퍼스트라는 그 악성 코드를 삽입해서 그 원급 코드 실행이 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십억 대의 어떤 서버에 영향이 줬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신인데, 이 압축 유틸이죠. 저희 그 엑스테트 유틸의 이 사건이었는데, 이제 이거 지아탄이라는 인물이 그 오픈소스에 더 기여자로 위장해서 활동을 합니다. 3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SSH 쪽에 어떤 백도어를 삽입해서 감염시킨 사건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안드레스 토른드라는 그 사람이 SS 접속할 때마다 약간 500ml 정도의 접속 지연 성능이 발생돼서 디버깅 하다가 발생해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 다 업스트림 단계에서 이제 외부 소프트웨어의 그 의존성이 곧 공격 경로가 되고요. 또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의 침입으로 이제 수백 개의 기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이제 효율적인 공격에 대한 모델의 어떤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에 대한 공급망 공격에는 어땠었냐라고 보면은 음, 영국에 이제 3대 유통사가 있다고 합니다. 잘 몰랐는데 이제 그 마스크 앤 스펜서, 그 헤로스라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IT 공급업체를 다 동일한 데를 사용했었나 봐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감염이 되고 세 군데가 연쇄적으로 감염이 되면서 한 3천 파운드, 5천억 원에 대한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NPM 그 샤이 후르드 웜이라고 해서 작년 그 9월에서 11월 달 사이에 이제 있었던 문제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훔친 비밀키를 피해자의 깃허브에 샤이 홀루드라는 그 이름의 공개 저장소를 업데이트를 해서 796개 이제 그 패키지가 감염됐는데 주간 다운로드가 한 2천만 건으로 다 모든 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세일즈포스의 그 연동 토큰 탈취 사건으로 700개사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유출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F5도 그 소스가 유출됐었었죠. 그래서 2025년 8월에서 12월까지 이거는 이제 중국 해커가 이제 12개월 동안 잠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8만 대가 다 노출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사에서는 이제 긴급하게 긴급 대응 조치를 발동했었었는데 실제로 그 기사를 보니까 어, 사- 이번 주 월요일이죠. 그 월요일 날에도 이 유출된 취약점으로 계속 이제 공격이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사에서는 패치를 하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말든지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올해 터진 사건이고요. 이제 공공망 공격이 죄송합니다. 네. 공공망 공격이 이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한 제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공공망 공격에 대한 침해 위험도는 어떻냐? 그 이번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요. 공공망 공격에 대한 피해 한 건당 피해액이 74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해에서 발견해서 이제 해결까지가 9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에 해커가 장비안이 있겠죠. 그리고 사이버 침해 중 이제 공공망 경유 비율, 뭐 서드 파티나 오픈 소스에 대한 경유 비율 자체가 10건 중 3건으로 그러니까 10%에서 30%로 좀 증가했고요. 오합스에서 발표한 것도 공망 그 취약점을 3위로 원래 6위였거든요. 3위로 승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공격에 대한 해결의 일수가 점점 길어지고 있고 또 공격으로 인한 피해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보면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그 침해 원인별 비용 그 비교해서 공공망 경유가 가장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피싱이나 자격증명 이런 도난에 대비해서
가장 비싸고요. 또 그 WEF라고 해서 사이버 그 위협 인식에서 대형 조직의 54%가 공급망을 이제 보안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목을 했고요. 응답자의 72%가 이제 작년 대비 그 위험의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회사는 그 대기업에 대한 45%가 공급망 공격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도입률은 이제 2028년까지 85%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공급망 공격에 대한 피해 비용은 그 약간 이렇게 83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83조에서 195조 정도. 그리고 이제 N사에서 발표한 것들은 이제 전체 공급망 공격에 대한 비율은 이제 10.6%로 10건 중 한 건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서치 기관 그 네 군데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핵심 과제를 좀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도 위험한가? 현재 상태와 현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좀 참고해 봤을 때 한 다섯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서드 파티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자 목록 미관리로 취약점 발생할 때 영향범위에 대한 파악이 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취약점 대응은 직접 수동으로 확인하죠. 그 고객의 요구로 확인될 수도 있고, 피해 제한으로 고객 피해가 확대될 수 있고, S보험 제공 현재 대응은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 생성되지 않았지만 규제는 규제 미준수가 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스라고 해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취약점 영향 여부 판정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제 관련 이 제품이 이 시국에 과연 우리 제품에 서 해당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좀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라이선스 검증은 개발자 자체가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전파성 라이센스에 대한 소스 공개에 대한 의무라든가 아니면 뭐 합의금 뭐 이런 것도 벌금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S보험에 대한 의무화는 어떤가라고 보면 미국이 가장 먼저 시행을 했어요. 그 14028이라는 S보험 제출에 대한 의무화가 실제로 행정명령에 서명이 돼서 2023년에 연방정부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의 이제 S보험에 대한 제출 의무화가 시행 중이고요. 그리고 작년 1월부터는 시큐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 우리가 과연 안전한 그 개발 프로세스 내에서 개발하고 있는가를 증명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S보험을 같이 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서부터는 FDA 의료기기에서는 무조건 그 S보험에 대한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제출 시에는 아예 심사 자체가 거부됩니다. 백스는 그 현재 이제 시사에서 공고 중으로 이제 의무화가 아마 진행 중일 겁니다.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저희가 다 이번에 시험 저번에 발표했어요. 그 CRA가 이제 사이버 보건력이 이제 발효가 됐고요. 그때 2026년 9월 달부터는 취약점 보고에 대한 의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기 경보 24시간, 상세 보고 72시간, 최종 14일. 그러니까 여기 14일은 그 백지가 완료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보고입니다. 그래서 14일 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27년에는 전면 적용된다. S보험이랑 백스도. 네. 미국하고 EU는 지금 현재 그 취약점 보고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 EU는 이제 내년 9월부터 되겠지만 한국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는 2024년도 5월 달이죠. 그때 S보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1.0이 발표되고 2025년도에 이제 실증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24년, 2025년도에 진행했고요. 저희도 지금 이번에 실증 사업을 그 선행 연구를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는 그 공공 S보험에 대한 제도와 목표로 지금 ISMS라든가 CC 인증에 대한 보안 항목 추가가 논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럼 이제 S보험 자체는 이제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S보험하고 백스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요. S보험은 어떤 식품 성분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제품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어떤 컴포넌트와 어떤 버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성분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포맷은 아까 저희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사이클론 DX랑 SPDX 또 하나가 이제 SWID라는 데가 있는데 또 두 가지의 포맷을 많이 쓰기 때문에 두 가지만 기획했습니다. 그 또 하나가 이제 백스라고 해서 그럼 이 백스는 과연 그 취약점이 있더라도 과연 우리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백스에 대한 표준이 4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 이펙트, 에펙트, 그 홀드가 없고요. 픽스드 그리고 언노운 대신에 언노운 대신에 이제 사실 언더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해서 진행 중인 상태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가 이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랑 좀 마치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미확인과 그리고 홀드 부분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 그 S봄이 그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실제 백스는 그게 실제로 진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거를 이제 용어를 이제 그 잠재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나타낸 건데요. 이제 미관리되는 목록에 대한 서드 파티들은 S본 기반의 전 구성 요소를 가시화를 하고요. 그리고 수동 그러니까 수익이 소요되는 그 취약점 탐지는 1시간 이내 자동 스캔, 그리고 이제 고객 요구 시에 확인되는 그 CV 영향 분석은 실시간 자동 매칭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S본과 이제 벡스 라이센스 검증 같은 경우는 체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체계화를 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만든 것이 바로 이제 펜타 센티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펜타 센티넬의 이제 네 가지 이제 그 핵심 요소를 그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본 거예요. 다중 도구 이제 조합 툴로 만들어진 이제 S본을 가지고 S본을 수집해서 그 S본을 업로드하고 이제 자동 파싱 그리고 버전 관리, 이력 추적까지 하는 이 하나의 기능과 두 번째로 취약점 분석을 하는 그 기능. 그래서 이제 MVD에서 CV를 자동 배치하고 탐지하고 EPSS에서 확률 평가, 심각도 분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영향도 분석과 조치. 그래서 5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5단계에 대한 영향도 평가, 자동 백스 규칙을 적용하고요. 네, 뭐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그 영향도 분석 그 조치가 완료되면 그때 이제 그 리포트나 배포를 PDF라든가 엑셀로 이제 자동 생성해서 릴리즈 서버로 업로드하는 기능,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 축으로 공무망 보안이 됐던 전 과정을 좀 체계화한다고. 그럼 이제 아키텍처하고 기술 스택은 어떠냐 보면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DB 이제 분석 엔진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AI를 좀 많이 썼어요. 플로드 AI를 많이 써서 구현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을 다 구현했고요. 단지 이제 어떤 기능을 어떻게 써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기술은 플로드한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센티넬은 AI를 통해서 만들었다. 아까 그 S봄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S봄에 대해서 만들기 위한 툴은 어떻게 만들었냐? 그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작년 10월하고 11월 달 사이에 그 이 툴에 대해서 POC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테스트를 했을 때 약간 오탄, 비탄, 과탄 또 이제 거기에 비해서 나오는 거에 비해서 아웃풋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제 그 비용이 자체가 너무 비싸서 그 예산 문제로 사실 도입이 하게 됐고, 그리고 오픈소스 7개를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최적으로 한 두 가지를 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CDX젠이라고 해서 소스 코드 레벨에서 뽑아낸, 그래서 CI/CD 환경 빌드할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C++이라든가 자바, 파이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약점을 뽑아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레벨에서 그러니까 바이너리 상태에서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프트라는 기능으로 그 제품에 대한 파일 시스템을 스캔해서 그 S봉을 뽑아내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독서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비관리 패키징, 그러니까 저희가 대비한 패키징 시스템을 쓰잖아요. 근데 그 외로 이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도 탐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만들게 되고 나서 그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그런 S봉을 가지고 합치는 하나의 고객한테 배포용으로 합치는 그런 S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S봉에 대해서 국제적 표준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7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필수 항목은 똑같고요.
이 항목 자체가 어떤 포맷으로 되어 있냐, SPDX냐, 사이클론 DX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선택한 건 사이클론 DX라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항목들을 대위성 형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취약점 탐지 파이프라인을 좀 보면요. 한 8단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조합 하나의 S봄으로 만들어진 그 S봄을 업로드를 하면 그 센티넬에서 이제 디펜던스 트랙으로 좀 그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디펜던스 트랙이 그 MVD 기반의 CV를 자동 배칭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센티넬에 DB와 동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EPSS에 대한 실제 악용 확률 점수를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자동 백스로 이제 규칙 엔진이에요. 이게. 규칙 엔진으로 이제 CV를 자동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저위험이라든가 포함 우리 컴포넌트에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CV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기한 그 각각의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기한이 배정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그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8단계가 실제 전체 수행하는 시간이 한 1, 2분, 2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실제 이 노란색 부분만 사람이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정책을 좀 볼 텐데요. 기존에는 원래 CVSS만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요, 보통. 근데 이제 저희가 EPSS라는 걸 넣어서 그 복합 매트리스 형태로 지금 조치기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EPSS라는 건 뭐냐면 실제 공격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0에서 1점이에요. 0에서 1 사이인데 그 0에서 0.001이면 낮음, 0.1에서 0.001에서 0.1이면 높음, 0.1 이상이면 0.1에서 1까지가 이제 높은 이제 크리티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 수치로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긴급 이슈는 무조건 3일이고요. 높은 이슈는 7일.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따로 정하면 돼요. 보통은 이제 30일, 낮으면 분기별 업데이트로 선택을 해서 이제 60일로 워크플로우로 보면요. 아까랑 그 파이프라인하고 좀 비슷한데요. S봄을 생성해서 그 S봄을 수집하고 취약점을 자동 스캔해서 영양도에 대한 판정, 그리고 이제 그 영양도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조치해야 될 기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이외의 리포트, 그 다음에 다시 모니터링 단계로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미영양이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S본을 올리고 나디펙트,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 바로 기한을 빼고 이제 바로 그 리포트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리포트를 갖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모니터링 단계에 들어갔을 때 다시 이제 뭐 어떤 취약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다시 그 영향도 판정 백스 형태로 가서 백스에서 영향도가 없다라고 하면 다시 리포트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생성 단계로 가서 이렇게 어떤 계속 순환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버전 승계하고 라이선스인데 그 버전 승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떤 그 새 버전이 생성할 때 만약에 2.1에서 2.2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2.1에 있었던 BRU CV를 자동으로 이완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5가지 항목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료된 것들은 다 미승계가 됩니다. 근데 미완료되거나 미확인된 것들은 그 다음 버전에서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계로 사용자들에 대해서 그 알림을 주게 되죠. 그래서 누락 방지라든가 계속 추적을 위해서 이런 기능하고 이제 라이선스 정책도 저희가 추가할 수 있어요. 금지되는 이제 그 GPL 3.0이라든가 AGPL 뭐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 조치에 대해서 다 그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대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또 거버넌스하고 알림체계인데 이제 5단계 역할 접근 제어로 해서 그 일단 최고 관리자, 그리고 부서 관리자, 팀장님, 개발자, 그 외에 이제 뷰어 이게 5가지 역할이 있는 거고요. 역할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페이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에 대해서 스코핑이 돼 있어서 그 그룹에 대해서 알람 기능이 다 전체가 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보면 이제 권한은 이제 모든 전체 관리하고 정책 수립하고 사용자 관리들을 다 당연히 슈퍼드민 다 할 수 있고요. 그 각각 개발 부서장님들이 거죠. 제품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팀원 관리하고 알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팀장님들하고 이제 개발자 이 부분이 약간 겹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저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CV 분석하고 백스 판정은 팀장님들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그 S봄에 대한 업로드 CV 분석이라든가 조치 실행 그리고 이제 리포트에 대한 향상 발표는 개발자분들이 진행한다. 그 외에 이제 뷰어분들께서는 그 대시보드에 대한 그 조회 권한, 조회, 그러니까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그 볼 수 있는 뷰어 권한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을 설정하거나 이런 거는 개발자 이상 것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에 맞는 정보는 적절한 채널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제 그 S본을 업로드해서 취약점을 탐지하는 동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잠깐 좀 이게 이제 그 컬로 그 S본을 업로드하는 그 프로덕트 이름하고 버전을 기입을 하면요. 업로드를 했다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로그인 하고요. 또 위에 이제 써져 있습니다. 저기 그 자막이 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그 라이선스는 이제 심각도 분류를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라이선스라든가 CV 상태를. 그리고 이제 제품 관리에서는 저희가 2.3을 아까 업로드 했었죠. 근데 각각의 제품 그를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관리자 돼 있어서 다 볼 수 있는 거고 2.3에 대해서 업로드 된 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승계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VSS라든가 이 스카블로 나로 포기를 하고 있고요. EPS 스카블로 포기한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업로드하게 되면 이렇게 그 어떤 그 취약점에 대해서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알림이 가게 되고 어떤 라이선스 위반이라든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알림이 가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그러면 그 취약점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그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관리 플로우를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펜타고에서 아까 그 2.3을 보면요. 음, 어떤 CV가 있어요. 있을 때, 그 백스에 대한 그 사유로 미용량 판단이 됐을 때, 우리 해당 컴포너가 미포함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포함돼서 확인을 누르고, 그 실제 그 상세 보달로 보게 되면 실제 영양 미포함이 또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해 보면서 이제 조치 완료나 보류 중에 선택하게 된다면 보류를 선택했을 때 그래서 다시 그 영상 그 항목을 좀 클릭해서 보면은 다시 이렇게 보류가 된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하나씩 다 선택하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로 다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PDF나 엑셀 이런 다 내보내기 가능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CV별로도 매트릭스 형태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CV가 어떻게 어떤 플로우로 가고 있는가라는 걸 좀 확인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림 체계나 어떤 시스템 관리점을 좀 볼 텐데요. 그 인앱에서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제외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앱이라고 해서 이거 그 종 있는 아이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신규 착성 그리고 발생했을 때 그리고 아까 봤던 라이센스도 이렇게 메일이 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 그 조치기한 정책도 조치 정책도 만들어서 그 실제 얼마나 더 지냈는지 이 조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초과 일수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소금 백스 규칙을 이렇게 직접 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관리자 어떤 사육자 관리라든가 그룹핑 관리를 이쪽에서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연동 설정에서는 그 저희가 그 각각의 그 제품에 맞는 업로드 경로가 있어서 그쪽으로 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심각도별 분류라든가 트렌드, 프로젝트별 비교 형태로 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SDLC라고 해서 이제 그 제품의 어떤 생명 죽인 거죠. 그 단계까지 한 번 이제 S본을 만들고 나면 이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표인데요. 개발 빌드 단계에서는 이제 그 CDX젠과 10%로 이제 S본을 자동 생성해서 그 만든 시기에 딱 그 제품을 빌드하는 시기에 그 시기에 시냅스타트하는 그 시기에는 취약점이 없는 안전한 코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말하고 있는 거고요. 릴리즈는 아까 그 두 가지 그 S봄을 합치는 S봄 ASM으로 하나의 S봄으로 통합한 뒤에 그걸 이제 고객 납품용으로 사용한다. 라고 해서 증빙용으로 사용하는 S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계속 운영 단계에서 필요한 그 S보험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각 단계별로 다 활용하는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걸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까지 이제 여태 그 전에 이제 진행했던 이제 파일럿 S홈에 대해서 파일럿 제품에 대해서 몇 가지 제품을 이게 추려서 각 부서별로 그 파일럿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좀 마무리를 좀 해서 그 고도화를 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전 제품에 대해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이슈를 자동으로 등록하고 자동으로 할당되는 그런 기능과 함께 안정화 테스트가 같이 이루어질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2027년도부터는 그 S본 공식 배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진 목표를 보면은 취약점 탐지는 1시간 이내, 알림 도달은 1분, 그리고 조치 기한은 크리티컬을 3일, 하이는 7일, 그리고 백스판 정률을 100%, 그리고 S봄에 대해서 전 제품에 대한 커버를 예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좀 센티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는 거는 이제 S봄은 사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운영하는 것에 더 초점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규제화가 점점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S봄에 대한 생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그 생성 이후에 취약점 관리, 백스 판정, 뭐 기한, 알림, 리포트까지 이렇게 전 과정을 사실 작동화하는 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선도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하는 게 이제 센트럴이니까 이제 앞으로도 운영할 거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